바른 데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외국 지사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노영 총장은 반드시 사과와 더불어서 사퇴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오늘 저녁 때 어저께 5시에 저희들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총장님이 아셨으면 나와서 만나가지고 우리는 이거는 좀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중에 보훈청 관련된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 오라동 주민들과 저희 후손들의 군대에게 아픔을 드렸거나 저도 도민님들께 그런 세움을 드렸다면 그 불편을 드렸다. 집익에 조설 때 죄를 지는 것입니다. 스승으로서 계속 몇십 년을 배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토요일 11시 제주시 오라동 연미마을에 위치한 조설대에서 제4회 조설대 경모식이 있었습니다. 행사의 자리를 더욱 뜻깊게 하기 위하여 행사 3, 4일 전부터 제주시장님과 광복회 제주지부장님 등 기타 여러분 찾아뵙고 초청하는 과정에서 제주보훈청 황 청장님을 방문했습니다. 초청의 말씀 문서를 접수를 시키고 청장님 이번 경호복지는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그런 청장님은 저희들도 설명 안 했지만 아무런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청장님이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면 조설대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석 안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제주도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으로 가서 책을 하나 들고 와서는 요즘 애국지사라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설대 12명도 애국지사가 아니잖아요. 뭘 했다고 애국지사예요 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큰 소리를 했습니다. 조설대 경무식을 그렇게 하면 고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덧붙이면서 큰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청장님 조설대는 2010년 2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된 곳이 아닙니까? 청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보훈청장님이 국가현충시설로 지정된 건 누군가의 장난에 의해 그렇게 됐고 전임 청장이 직무유기요. 그리고 당시 담당자를 다 잘라야 해요. 그러니 그만 나가세요. 이렇게 보훈청장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 앉아둔 채 보훈청장 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나가로만 삿대질을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은 저를 포함해서 주민 3명이 참석을 했고 보훈청 측에서는 청장님과 거의 계장님 한 분이 동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보훈입니까? 보훈이 뭔지 알고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보훈청장이 일어서면 삿대질 하면서 뭐가 이해가 안 돼요? 나가세요. 고발하기 전에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렇게 저희들이 쫓겨났습니다. 보훈청에서 쫓겨날 때 어이없고 감정이 격해졌지만 우리들은 그곳에서 조용히 나왔고 행사를 눈앞에 두었으니 이 상황을 일단 접어두자 하고 널리 이야기하지도 않고 우리 제주도의회 이선화 의원에게만 조용히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경호식 전날 제주보훈청장으로부터 애국지사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설대 경무식 추진위원회에서는 애국선고자라고 이미 변경해서 용어를 변경해 정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 아침 오라사인문화유산 보존회 우리 문명석 사무국장에게 제주보훈청에 가서 소란을 피운 점 빨리 사과하라는 전화를 광복회 제주지부 직원과 인적 미상의 남자로부터 받았고 행사 당일 아침 광복회 제주지부장이 우리 양임성 조설대 관리위원장에게 보훈청장에게 사과하라고 종용을 하자 우리 양 위원장은 우리가 사과를 받을 사항이다라고 거절을 한 바 있습니다. 경무식이 끝나고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제주도의회 모 회의석상에서 이선화 제주도의원이
조설 때 경무식 참석 요청 시 오라동 민원인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우리 황 청장은 범죄인들이 파출소를 찾아왔는데 파출소장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우리들을 범죄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황 청장에게 사과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과 요구를 정식으로 문서로 보내고 그 기회로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17시 오라동 주민자치단체 센터에서 주민 대표들과 조설대 애국 선구자들 후손들을 모아놓고 그 시간과 장소를 통보해 기다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설 때는 많은 사료에 기록되어 내려오듯 문현서당에서 면함 최익현 선생의 가르침을 수학하는 12제자들이 일제히 강압에 의해 조선의 주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역에 항거하겠다며 당시 연미마을 만곡단에서 외놈들에게 단칼로 복수하겠다는 선서를 낭독하고 의지를 불태우며 조선의 수치를 설욕하기는 뜻으로 조설대라는 글자를 바위에 새긴 후 계속하여 항일 활동을 하였으나 4.3 당시 연미마을 전체가 불타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구체적 기록이 피해 상황이 발굴되지 않아 법적인 애국지세에 반열에 오르지는 못하였지만 조설대라는 마의명 흔적이나 선서문이 존재 12애국 선구사 중 이용호의 탕나국서나 김석익의 탐나기년 등은 애국 향토를 내세우는 저서로서 그 정신과 행동들이 전도에 알려지고 조천 만세운동 등 항일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기록들이 있고 우리 오라동 주민들과 12분 애국 선구자들의 후손들은 조설대를 애국 애족의 정신이 깃드는 유적지로 자랑스러워하고 항상 경모하며 그 정신을 후세까지 전달하고자 조설대 경모식을 해마다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 써있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막말과 독설을 이렇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황 청장에게 행사의 자리를 빛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을 뿐 행사 비용이나 경비 지원 요청은 받아 없습니다. 우리의 씻기 어려운 상처가 치유되고 조설대와 오라동민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만큼의 진정 어린 사과와 조설대의 위상에 대해 정말 범죄자 속으로 생각하는지 황 청장은 분명하게 견해를 밝혀야 합니다.